자, 우리나라 현안으로 넘어와서 법원으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 이제 비례대표 본인들이 원했던 그 가치만큼은 얻질 못하고 3석을 가지고 왔는데 그중에 2번이었습니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당선인이 되자마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허위 인턴 활동서를 발급해준 혐의인데, 자, 조국 아들 지원한 정액과 이 당락의 작은 법무법인에서 한 16시간 인턴 경력은 영향을 미칠 리가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받고 있는 그런 의구심은 둘째치고라도 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위조 사안이나 범법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우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락의 이 인턴 증명서가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까요? 지금요. 예. 그 253명 지역구를 포함해서 총 300명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 입건된 사람이 벌써 90명입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재판에 이미 해부되어 있는 사람이 15명인데 첫 재판인 거죠, 이게? 예.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자 이번 당선자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내용 자체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부분을 자꾸 정치 사건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 검찰로서 자신을 억압한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우선 최소한 그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다 사법 절차에 따른 법적 차원의 접근에서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냐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으로 봐야 될 게 이 내용상으로 굉장히 악성입니다. 사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로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이 시끄러웠던 것은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들도 이 각종 입시 비리나 문서 문제로 해가지고 의혹 사건이 적지가 않습니다. 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그때 인문학 강좌를 들었다 안 들었다 해서 논란이 뜨거웠던 당사자도 이 아들이고요. 그리고 또 대학 들어갈 때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판을 받는 것은 대학원 진학할 때에 그 인턴 허위 증명서 발급한 혐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자의 그 의견은 다를 수가 있지만은 도덕적인 부분에서나 국민 정서상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최강욱 당선인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가지고 가려는 그런 발언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여러 직권남용, 언론을 조종하거나 언론과 결탁해서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했던 그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이제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져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양산하거나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저열한 방식의 언론 플레이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그러나 3년 전의 이야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2017년 5월 21일 SNS에서 올린 글은 윤석열의 삶이 어디 한 자락이라도 권력을 쫓아 양심을 파는 것이 있었더냐. 전폭적인 지지, 뭐 이때만 해도 최 비서관뿐만 아니라 정부 그리고 민주여당이 바라보는 윤석열 총장의 어떤 그 위상이나 어떤 그 철학 이런 것들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죠. 결과적으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영화 제목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정치적인 기소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정치 검찰들에 의해서 본인은 억울하게 기소가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억울하든 안 하든 그거는 이제 본인 뭐 마음일 텐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명이 업무 방해죄입니다. 이것은 공문서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 법무법인에서 그것은 뭐 저는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개인이 어떤 공문서가 아닌 입장에서 그것을 거짓으로 하는 것을 법으로 단죄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문서이지만 그 사문서의 용도가 학교 입학용이었다. 또 문자로 이것을 통해서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것을 업무방해죄, 즉 이것을 통해서 공정한 학사 관리에 방해를 줬다. 이런 것이고 본인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과거보다 한 발 물러선 거 아닙니까? 16시간짜리 인턴 증명서가 당락에 결정이 안 됐다. 본인이 직접 회기해야 될 것은 그 인턴 증명서가 진짜다 가짜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는 것이고 그 이상의 다른 얘기가 필요 없는 것이라서 다만 실제로 이러한 사실 자체가 그야말로 국회의원을 말하자면 그 배지를 뗄 정도의 위중한 사건이냐 하는 것이 이제 치열한 논쟁이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업무 방해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면서 어떤 추궁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법조계에서 일각은 벌써 이제 재판 영향을 주려는 발언이다. 당선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민주당으로 흡수될지 안 될지는 현재로서 이제 미지수고 좀 부정적입니다만 현 정부와 민주당의 힘을 바라본다면은 좀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장검사가 직접 재판에 나서면서 쉽게 끝날 재판은 또 아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예. 아마도 재판 과정도 지리하게 진행이 되겠지만 특히 정치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하신 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오늘 그 검찰이 출두를 해서 첫 재판 법원의 재판에 출두를 해서 첫 1차 공판을 가졌습니다만은 2차 공판이 6월 2일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번 이어질 거란 말입니다. 또 관련해서 여러 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우리가 소위 말해서 조국 사태, 조국 파동이라 그러는데 이와 관련된 재판 사안들이 워낙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서 길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까 말씀 나왔지만은 단순히 업무방해죄로 해서 법적인 부분을 따지는 문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당선자인데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느냐 아니냐의 접근을 넘어서는 저는 오히려 국민정서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훨씬 더 무게를 가진다고 봅니다. 조국 사태는 지금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국민 결집 그리고 또 국난 극복 이런 차원에서 힘을 모았다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국 상황에 대해서 그거에 면죄부를 준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라는 것이 정의와 공정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본인이 정치검찰하고 국민심판이 내려졌다 이런 정치 논리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상황을 키워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여당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에도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최강욱 당선인 이번 혐의와 관련한 뭐 오명이든 아니면 뭐 법적인 관용이든 해결하고 넘어간다 해도 또 다른 사안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고발을 당한 사안들은 이제 보시는 대로 채널A 관련 허위사실, 윤석열 철저 조사 지시한 그 안이 있고 동생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한 뭐 1억 정도 보유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본인이 고발한 사안은 윤석열 장모 부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검사님들에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제 채널A가 방통위의 재심사를 통과를 했죠. 거기 단서 조항 중에 제가 정확하게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검언 유착과 관련된 수사 상황에 따라서 재고할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이 부분과 관련이 있으면 사활을 걸 테고 언론도 이 부분에 사활을 걸 만한 언론이 일간지 그리고 종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고 일단 먼저 이 동생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것 조국 전 장관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참 이 공직자들이 주식을 왜 하는지 또 여기가 발목을 잡을 부분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위중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 또 재판을 통해서 진행되면서 드러날 사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재판 결과나 또 검찰 수사 사건들을 들여보면은 주식 상황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관계가 규명이 잘 되질 않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경우도 초기에 가장 뜨거웠던 내용들이 이 주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돈 거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강욱 재판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인턴 허위 증명서 발급 같은 그 불법이냐 아니냐의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안으로 좁혀지지 그런 전반적이고 그 서로 간의 인과관계가 사실관계가 잘 밝혀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공직기강 비서관일 당시에 이제 최 비서관이 결국에는 이제 이 윤석열 현 총장의
어느 정도 이제 검증과 관련된 사안을 주도를 했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는 앞서 이제 본 대로 3년이 지나고 나서는 정반대로 이제 공격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뭐 이제 대다수 이제 여론만 놓고 보면 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현 정부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가 이제 검찰 개혁이었고 힘을 이제 여당이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밀어붙인 부분이 있을 텐데 과연 윤석열 총장의 이 검찰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냥 미지수입니다.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울산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련된 사건 중에서 관련된 분들이 이번에 당선된 분들이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는 8일 이전에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뭐 기소할 거는 기소하고 재판에 들어갈 재판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굉장히 빠른 신속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또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검찰의 입지가 그렇게 좁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야 모두가 말하자면 선거사범 관련해서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90명 가까이가 지금 이제 말하자면 검찰적 조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일 수 있고 여야 모두가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해찬 대표조차도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대응이 중요한 거지 검찰총장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조금 미리 다수의 180석을 얻은 여당과 정부가 무리하게 검찰을 말하자면 푸시한다든지 검찰총장을 흔드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또 한편으로 열린민주당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통합할 그럴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그야말로 지금 검찰총장이 더 중립적으로 또 투명하게 말하자면 한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이렇게 정리해가는 것도 예. 가장 뭐 적절한 대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강욱 당선